이렇게 또 2주 만에 같이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또 같이 이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나가는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게 같이 에너지를 받고 같이 도움도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 바다님한테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좀 무기력하게 보냈다. 이번 일주일은 몸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누워 있거나 잠자고 누워 있고 뭐 밥 먹고 운동하던 건 좀 못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근데 예전은 시각하고 좀 달랐던 게 뭔가 흐름이 끊기면은 뭐 일주일간 뭔가를 하다가 흐름이 끊기면 예전에는 진짜 시각이 좀 다른 게 아직 니는 끈기 있게 못하나 이 시각에서 새로운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시각으로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일에 일상이 똑같은 일에 어떤 자기 판단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내가 시각이 좀 바뀌었구나. 예전에 늘 보던 시각을 너는 왜 끝까지 끈기 있게 못해? 요 판단이 있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항상 새로운 시작, 우리는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뭐든지. 그걸 다시 시작한다, 뭐 다시 시도한다, 우리 일상용어로 표현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배운 시각들,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의 가슴속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거기에는 부정적인 거나 긍정적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유산 같은 거거든요. 감정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처해진 환경조차도 내 선택이 아니고 주어진 거거든요. 어,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그 맥락에서 우리가 환경운도 환경이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지질한 감정, 우울한 감정, 무기력한 감정, 그리고 슬픈 감정, 그리고 기쁜, 감사, 이게 긍정과 부정이 아니고, 저는 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어진 거예요. 인간이면 모두 다. 그 억압돼 있냐, 표출되냐, 뭐 이 차이뿐이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이나 긍정이나 이렇게 이름 붙일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나, 왜 나에게 이런 감정이라는 이 판단이, 아니고, 또 한 번 더 나가면은 개인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것 같지만 개인적인 것도 아니에요. 감정도. 개인적인, 내 감정, 내 잘못, 아니면 내가 상처받아서 하지만, 이제 좀 더 이해하고 싶은 거는 개인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로 주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 몸도 주어진 거잖아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머리카락도 자라고 저절로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감정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 자신의 부정적이라 표현된 부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종이 한 장 차이인데도 하나는 이제 끊임없이 자기를 비판하고 저항하고 부정하는 마음과 하나는 그냥 이게 그래서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게 모든 인간 뭐 역사를 포함해서도 누구나 다 주어진 거지 누가 원해서 가진 건 아니에요. 분노도 마찬가지고 어떤 몸의 상태도 마찬가지고 성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 감정을 만나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저항이 덜했으면 이해하는 마음이 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해가 좀 들더라고요. 막 개인적인 거 제가 유산이라 표현했지만 뭐 다르게 표현해도 돼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포기하고 그런 느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나를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만나보자. 이 마음, 살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조금은 더 이 시각의 전환이죠. 부정적이, 부정적이다, 뭐 죄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데 주어진 거예요. 우리 잘못도 아니고 내가 우울이 많다 그래서 내 탓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 과거의 모든 내 선택과 내 환경과 같은 것들이 주어진 거라는 이해가 있다면 여러분들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뭐 피해의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거조차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선택도 마찬가지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가 아니고 정말로 그런데 선택은 또 개인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택의 어떤 영역도 다 다르고 개인적으로 내가 선택했다고 하지만 잘 보면은 어떤 환경, 요인, 유전, 뭐 복잡한 그 너무 복잡한 요소 속에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게 좋은 거야 하고 선택한 건데, 그 모든 과거의 선택들이, 하여튼 여러분의 탓이나 죄나 잘못은 아니라는 거를, 일단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감정을 만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저항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어둡다, 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대부분 상식처럼, 좀 무기력하다, 우울하다 그러면 어둡다, 이렇게 알고 있고, 사실 그 시각만 조금이라도 전환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로병사, 희노애락, 뭐 우욕칠정, 욕구, 뭐 모든 것들이 아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냥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 하면서 그냥 그대로 만나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어떤 이거를 극복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는 그 시각이면 그게 해탈이고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작아도 사실 이게 다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사실 저도 시각의 변화가 있던 게 그거였고 늘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해서 치유다시킨 상태라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라는 그 목표가 사라졌어요. 처음에 깨어났을 때. 뭔가 목표가 저도 항상 있었고, 이게 다 극복되고, 뭔가 깨끗한 느낌? 뭔가 다 치유된 느낌? 그게 사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멍청해졌다고 표현했었는데, 그러니까 목표가 그런 깨달음이죠. 이런, 이게 다 치유가 되고, 뭐 이런 상태가 사라지고, 감정 상태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닌,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항상 존재해 왔었고, 지금도 무기력함이나 이런 걸 가끔 겪지만, 이게 부정적이라는 판단은 안 들거든요. 솔직히 아까 토토님 표현처럼 이름이 붙여지지가 않아요. 뭐 무기력이다, 어둡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감정, 생로병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깨어난 이후로 모든 중생이 다 해탈에 있다는 게 그냥 어떤 신비스러운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그 판단이죠. 죄다, 부정적이다. 굉장히 이거 뭐죠? 너무나 상식적인 심리학에서도 있는 부정적인 감정.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가진 착각이거든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인간에게 주어진 것들. 뭐, 그나마 제가 해석이지만 그래도 약간은 다른 시각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짜증이든 분노든. 음. 사실 그것만 여러분의 가슴에 좀 와닿는다면 선악이란 이원성, 부정적이란 이원성, 모든 의문들이 다 사라져요. 왜냐면 사실 그 판단 하나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게 다 극복돼야 되지 않나? 아니면 깨달은 뭐 사람 맨날 얘기하면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다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모든 의문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살아내 가고 때로 힘들어하고 때로 좀 우울해하고 때로 상실을 겪고 하지만 기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삶이 다 괜찮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 개인이 판단해서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심리 치유는 부정적인 거를 다 긍정적, 그거 참,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 관념이 있었는데, 그게 뭐 심리 치유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게 좀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인식한 다음에 치유를 시키려고 하면, 사실 그게서 완전한 치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재발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다시 재발한다. 근데 진리의 맥락에선 재발이란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감밖에 없어요. 살아감. 그래서 가끔 이제 도반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뭐 감정 상태가 바뀌었다 저는 얘기를 못 하는 게 그러지도 않았고 그냥 그 솔직히 말 목표가 사라졌고 그 시각이 바뀌었고 그랬거든요. 목표가 사라지니까 일단 깨끗하고 뭔가 다 극복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때는 저도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뭔가 내가 노력을 더 하면 되지 않나라는 기대랄까 그게 있었는데 그 기대랄까 목표가 사라지니까 여전히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도 좀 점차적으로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좀 더 삶에서 주어진 거고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감정을 겪는데 책임을 지지 않은 책임을 지는데 책임 없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게 겪는데
내 잘못이야, 내가 잘해야 돼, 이런 게 없는, 겪긴 겪는데, 그걸 이제 책임을 지는데, 또 책임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잖아요, 솔직히. 희노애락, 생로병사, 다 똑같잖아요. 아프고, 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저같이 요번 일주일은 좀 기력이 좀 없어가지고, 허해가지고, 대체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이제 밥 먹고 이럴 때도 있고, 컨디션이 또 좋아지면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데, 이 평범한 그대로가 진리 그 자체고,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도 어려운 말들이 아닌데, 이 하나의 판단, 제가 대표적으로 이번 한 시간 동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부정적인 감정이란 그 판단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너무나 만연해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너무나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부정적인 게 다 사라진 상태, 깨끗한. 그것도 상인데, 그런 상을 가지고 추구를 해봤자, 어차피 이렇게 둘로 나뉜 상태에서 일로 가봤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약간의 이제 자기를 만나면 감이 온 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자기를 좀 아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긍정적 갔다가 다시, 재발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가 아닌데, 사실 여기 있든 사실 똑같거든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똑같은데, 그리고 이제 좀 더 여기서 이제 일로 왔다 갔다 하던 힘이 사라지고 한쪽에 있으면 점차 이 뭐 바탕이라 표현된 부분도 감각되는 거기도 한데, 감정을 만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데 부정적인 게 매이지도 않고, 긍정적인데 또 긍정적인 거에 집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내 감정이다, 소유해야겠다, 내가 유지해야겠다, 이것도 없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가벼움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단지 그냥 이 맥락에서 안 하다 갔다고 이대로 살면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그것만 있진 않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뭔 얘기 하다가 또, 아, 음,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억, 감정,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어. 정말로 그런데, 그래서 정말로 저는 저 자신을 있는 걸 표현해 보면 되게 초라하잖아요. 좀 이제 뭐 자주 표현은 두반들이 자주 좀 찌질한 면도 있고 한데, 근데 저는 찌질하고 초라한 게 너무 좋은 게,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의 점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은자님 칠판에 제가 점을 딱 찍었어요. 이게 이원성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하나의 점이 이제 보통 나거든요. 이 점이 찍고, 여기서 점을 한 세네 개 꾸어서 제가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제 몸을 이제 감싸게. 이 가상의 공간이거든요. 제가 만든 거. 우리 실제 삶과 똑같아요. 근데 이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한 몸이고, 이 윤곽 안에만 이게 나고, 이렇게 한 점이, 이제 이게 이름 붙였을 때, 서정만, 나, 이렇게 이름 붙여서 생겼는데, 이 가상이거든요. 이 무한한 칠판에 원래 이런 거 없는 공간관념인데, 그 공간관념이 없는 데서 공간관념이 생겨요. 나, 그리고 이쪽 지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가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이렇게 됐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리고 이 한 점이 만약에 사라지고, 네 개의 점이 다 있어야 삼각형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삼각형을 이제 초라하다 표현해 보면, 이제 이 반대의 모형은 뭐냐면, 이제 사각형. 좀 초라한 것보단 조금 그래도 좀 채워진, 좀 더 큰, 그것도 하나 여러 가지 점, 이 하얀색 칠판에 여러 가지 점을 네 군데 찍어서 이렇게 내가 가상으로 만들었어. 근데 제가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삼각형에서 사각형이 됐을 때 내가 진짜 해방이 올까요? 그리고 실제 삼각형이 있어 보면, 이 삼각형이 실제인가? 그래서 막 초라함에 있어라, 초라함에 있어 보면 초라함이 없다는 걸 안다는 표현들이 정말로 맞는 게, 이게 되게 가상적인 건데 우리한테 굉장히 실제적으로 배워왔단 말이에요. 특히 공간관념 때문에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랑 실제 자기랑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잘나보고 위대하고 크게 느껴지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다 크다 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표현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각 상태에서 작은 데서 큰 데로 가고, 초라함에서 위대한 데로 간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한 점 때문이거든요. 서정만이란 한 점이 어렸을 때 딱 생기고 난 다음부터 공간관념이 생겨요. 자, 시간관념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의
생각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고 좁다, 난 작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상처를 받아서 난 너무 초라하고 작아 이랬는데 단지 저는 여기 있어 보니까 작지 않아요. 정말로 작지 않고 그 크게 되려는 마음도 사실 가상적인 거니까 그런 마음도 없고 근데 우리 눈에는 이제 뭔가의 동시가 익숙하니까 이게 작은 게 작은 거고 큰 건 큰 거지는데 느낌이랑 진실이랑은 다르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갈 수 있는 거죠. 다시 표현하지만 초라하면 진짜 초라함이 없고 작은 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점이 나라고 표현해 보면 이 하나의 점으로 내가 너무 작아, 너무 초라해 하지만 이대로 형태를 갖출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의 점. 너무 작아, 제일 작잖아요, 점. 아, 난 점이야, 나는 무가치해, 난 너무 작아, 초라해 하지만 이게 무한이거든요, 진짜로.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신명의 그 신탄 스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큰 것과 동일하다. 모든 상대적 경계가 끊어진, 크다, 작다, 상대적 경계가 끊어진 자리에 틀과 형태가 없는, 끝없는, 뭐 이렇게 표현을, 뒤에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과 이 점, 이게 너무 작잖아요. 근데 큰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그런 구분도 없을 정도로, 이제 마지막에 표현하신 틀이 없다. 그런 어떤 형태, 그런 거. 근데 우리가는 이 형태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나는 삼각형이야. 난 너무 초라해서 사각형이 되거나 좀 더 큰 삼각형이 되려는 그 무한한 노력과 몸짓을 하지만 홀로그램처럼 가상적인 거거든요. 감각적이고 가상적이고. 근데 우리는 워낙 감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감각이 실제다 이렇게 믿고 보통 살건 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그건 뭐 SF 영화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저도 저는 그렇고. 실제로는 어떤 그런 것들 공간관념이라 표현하는 지각, 공간지각, 공간관념, 그리고 내가 작다고 느껴지는 느낌, 이게 여러분의 이제 동일시가 완전히 되면, 아, 난 작으니까 크게 될 거야. 나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 많으니까 긍정적인 감정으로 많아질 거야. 근데 실제는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점에서 기준점이 있어야지 이게 공간이 생겨요. 지금 저는 이제 칠판 저기 있으면, 은자님 칠판이 있으면 내가 그리고 싶은데, 저 칠판, 이게 거리도 마찬가지고 점이 있어야지, 기준점이 있어야지 거리도 생기고 크기도 생기고 시간도 생기고 다 생기거든요. 그 한 점이 뭐냐면 이 기준점이 나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좀 약해지거나 하면 공간적인 지각, 방향적인 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뭐 추상적이었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와닿게 되거든요. 듣기 들으면 아니 뭐 홀로그램이나 뭐 그런 건 좀 추상적인데 이러지만 저도 홀로그램은 잘 몰라요. 근데 그 SF 영화 보면은 가상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잖아요. 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특정 내 관찰자라는 게 나라는 기준에서 바다님 봤을 때 이제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우리 사이에 저기 생겨요. 분리. 일단은 뭐 다른 사람이고 공간적으로 바다님은 저기 있고 난 여기 있고 여기와 저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기준점 때문에 우리가 믿어왔던 그게 서정만이고 나는 몸이고 뭐 이런 점인데 사실 그게 우리 모든 것들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주어진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어, 그런 점에서 있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상의 그걸 했지만 그러면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 그건 네가 지금 삼각형을 가상으로 그렸잖아라고 이거를 전달하고 싶어요. 가상적이라는 네가 임의로 그린 거잖아. 이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 지금 이 말하고 싶어요. 맞잖아요. 제가 삼각형이 없잖아요. 지금 삼각형 내가 갇혀 있다 이것도 내가 임의로 그린 거거든요. 본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감각에 우리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게 감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초라한 느낌이나 이런 거 들면 얼른 이거를 네모처럼 아니면 좀 더 큰 세모로 바꾸려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고 가능하다 그래도 가상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 머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세모에 머물든 큰 세모에 머물든 항상 무한이거든요. 어떤 형태도 없고 그런. 근데 무한에 있는데도 이제
그 감각적인 거 판단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내가 너무 작아 하면서 자기를 비통해하고 한탄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시각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너무 작다 이렇게 어떻게 사냐 그랬지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걸 이제 선에서도 그 이조 도신인가 어떻게 해탈합니까?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네가 묶여 있더냐? 이렇게 표현한 게 이런 표현을 또 같이 해볼 수도 있거든요. 네가 삼각형이냐? 네가 작은 삼각형이라 누가 그래? 근데 이상하게 우리 너무나 이해가 돼요. 너무 힘든 사람,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너무 작게 느껴져요. 자기가 뭐 무가치하고 초라하고 제가 그걸 누구보다 많이 느껴서 아는데 그러니까 얼른 좀 큰 존재, 좀 누가 봐도 괜찮은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일어나죠.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 그게 가상이기 때문에 가능해도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럼 끊임없는 부단한 뭐라 해야죠? 에너지를 투입을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척체라고 표현하듯이 이거 된 것처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마치 형태 없는 존재가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한계 없는 존재가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지어가면 만족하는 아이러니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정말로 이제 작을 때 작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작은지 한번 있어 보면 진실이 드러나요. 좀 적당히 있다가 이제 도망가면 아니면 좀 피하면은 뭐 작은데 있어 봤는데 이런데 그 말고 좀 제대로 좀 있어 보면 작은 게 아니에요. 공간적인 어떤 지각, 감각, 동희 씨가 아니면 내 감정,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런 감정도 사실 저도 지금도 있는데 이제 동희 씨적인 게 차이지. 본래 저는 작은 존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라한 게 되게 어떤 의미에서 되게 좋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초라함을 싫어하지만 초라하고 뭐 찌질하고 오늘 싫어하지만 그 찌질함 속에 초라함 속에 어,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큰 것과 동일하다. 이 표현이 정말로 와닿아요. 가장 작은 것. 이한 점이 무한이거든요. 정말로. 한 점이 본래 우리가 무한해요. 이 본래 한 점. 나중에 서장만이라고, 아, 나는 머릿속에 이게 나구나. 이래갖고, 그거 이제 생성되기 전에부터 본래 우리는 깨끗했고, 본래 무한했고, 본래 한계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한번 있어 보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거나, 더 큰 존재가 되려 하기 이전에, 그런 구분 이전에 있어 보면은, 정말 좋은 거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매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도 표현했듯이, 여기 있는 힘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들어온 게 많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2번 정도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부정적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런 어떤 이해 전환.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 안에 초라함이나 뭐 비참함이 왔을 때 거기 있을 수 있는 어떤 힘, 용기, 아니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단지 그 하나만 돼요. 정말로. 많은 걸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뭔가 될 필요도 없고. 근데 딱 한 번도 그렇게 안 있어 보니까 계속 뭔가 찾게 되고, 궁금하고, 뭔가 읽어야 되고. 정말로 근데 읽어야 될 것도 없고, 이거 딱 한 번만 여기 있으면 정말 돼요. 그게 두려움이든, 무기력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든, 딱 한 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런 이원적인 분별이 다 사라지거든요. 갈등과 평화, 부정과 긍정,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중생과 부처. 그 모든 구분들이 그 힘이 있어요. 한 번 있어 본 사람은, 이런 구분이 실제가 아니네 하고 자기 스스로 한번 본 사람은 그게 계속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막 다 이러진 않더라도 그런 모든 구분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구분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그런 구분을 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은 이 이원적인 어떤 분별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둘로 나눠서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게 이걸 뭐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표현하나? 뭐 그러나? 성경에서 표현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원죄라기보다는 그냥 숙명,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뭐 이원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워왔던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그러니까 이게 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겪는 짜증이나 무기력이 병이 아니고, 이런 판단이 병이에요. 생로병사를 판단하는 거. 병사, 이건 이거 어둡고 나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생로병사를 겪고 살아왔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사는데, 애초에 문제가 없다. 모든 중생이 해탈이 있다. 모든 말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안 살아보면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뭐 망가지는 거 아닌가. 살아보고, 그럼 그런 의문이 안 생겨요. 살아보고 망가지는지 안 망가지는지, 정말로 살아나는지, 아니면 진짜 실상을 아는지, 안 살아보고 추측만 하면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저도 처음에 그랬었는데, 한번 살아내보면 정말로 좋잖아요. 더 이상 그런 구분에 매이지 않고, 그런 판단에 물들지 않는, 그리고 어떤 감정이 와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좀 배워갈 수도 있고 힘들긴 하지만 그러면서 안심되는 것 딱 한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이 온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도 자기 자신한테는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뭐 편안함과 같은 감정이거든요. 느낌이 좀 다르고 좀 힘들 뿐, 약간 좀 힘들 뿐. 이 감정이 약간 좀 편할 뿐. 편하고 힘든 차이지 뭐 선악 나쁘다는 아니에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힘들 뿐. 힘든 감정이 왔다고 이게 악의 감정이 아니잖아요. 악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지. 사는 게 난 부정적이다, 어둡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그렇게 안 하는 듯이 그냥 힘든 감정이죠. 좀 더 편하고 감사하고 좀 가볍고 좀 무겁고 이 정도 차이지 반대가 아니에요. 둘로 나눠져 있어갖고 빛과 어둠도 아니고 오직 빛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정 상태로 동일시돼 있으면 빛과 어둠이 진짜로 있다고 생각해요. 빛과 어둠이 아니고 다시 한편에 빛밖에 없어요. 단지 빛깔이 다를 뿐이에요. 음, 정말로. 빛이 빛깔이 좀 다를 뿐이에요. 느낌이. 하나는 좀 서서하고 힘들고 좀 그러고, 하나는 그래도 좀 가벼운 빛깔. 마치 무지개처럼 빛깔이 다, 일곱 빛깔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지점을 딱 정해서, 요 지점부터는 악이야, 요 지점부터는 부정적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일곱 빛깔 무지개, 감정으로 치면, 정말로 그런데 빛밖에 없어요. 우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 이거 아닌데 그건 그래도 좀 어두운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진짜로 이 시각이 떨어져 나가면, 애초에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판단해하고 살아왔구나라는 것 속에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자유랄까, 그게 있어요. 어떤 감정이어든 다 괜찮은. 삶이 다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 다 괜찮다고, 뭐 화가 나든, 짜증이 나든, 무기력하든, 다 괜찮다고. 그리고 저도 애완동물 키우면서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걔들은 다 괜찮더라고요. 저 토끼 키울 때 걔들 여름 되면 무기력해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내가 토끼가 활발해야지 뭐 이러면서 자기 판단하고 그러진 않는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도, 얘들은 무기력을 편하게 하는구나. 3일간 기력 없이 지내다가 다시 또 기운 차리고. 근데 이제 사람만 이제 무기력하면 안 되는데 이래갖고 또 가만히 냅두질 않죠, 자기를. 그래갖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또 그만큼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알아야 될 것도 없고 돼야 될 것도 없고 단지 시각의 변화가 이제 어느 순간 와요. 뭐 어떤 상이죠, 자기가 가진 치유가 다 된 모습.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상태고 오랫동안 어떤 깨끗한 모습, 뭔가 다 해결된 모습이 아니고, 어,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로 살아내는 게 해결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해결된 모습,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럽고. 왜냐하면 실제하지도 않는데 그게 항상 뭔가 머릿속에 있든 자기 목표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게 무의식적 저항인데 그 저항 때문에 더 힘들어요. 안 그래도 난 아직도 멀었는데 이것도 힘든데 그 목표까지 이루어야 되니까 더 힘든 거거든요. 어, 우리는 이뤄야 될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사는 거 그냥 이뤄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우리가 생명인데 뭘 이뤄요? 뭘 이루고 자시고 우리가 뭐 생명 아닌 거면 우리가 깨달음이나 생명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게 아니면은 그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생명인데, 단지 좀 제한된, 어떤 우리가 좀 믿어온 제한된 것 뿐이지. 생명이 어떻게 다시, 생명은 빛을 잃어요. 빛이 성경에 말한 생명인데, 빛이 어떻게 빛이 돼요? 생명이 어떻게 생명이 돼요? 근데 우리가 죽음이랑 관념, 어둠이랑 관념, 부정적인 관념 때문에, 그럼 나는 그런 존재니까 빛이 돼야지, 생명이 돼야지, 영원한 게 돼야지 하는데, 그게 우리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개념에서 나온 거 같거든. 이원적인 분별에서 나온 거지. 우리 모두가 빛이고 생명이라서,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빛이다, 생명이다, 이러는데, 단지 예수님 혼자만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음. 근데 이제 이놈의 그 어둡다, 뭐 부정적이다,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뭐 욕구하면 더럽다. 저만 욕구 있나? 더러운 욕망. 나만 욕구가 있나? 보고 싶은 욕구, 말하고 싶은 욕구 다 있는데 집착하는 마음. 이것도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데 저는 집착한 사람, 보통 이제 도반들이나 뭐 사람들이 나 집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 그게 너무 좋은데 그 자체가 저 사람 그래도 정상적이다, 당연하다. 그리고 집착이 일어나서 좀 힘들다 이럴 때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좋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집착 없는 사람이라는 상, 아까 가상의 점을 찍어서 이 집착이 다 사라지는 사람, 그런 게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집착에서 진정한 해방은 집착해본 사람이 알아요. 영원히 해방돼요, 집착에서. 그 집착 그대로 영원히 집착 없는.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집착에서 해방은 집착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집착 그대로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인간의 그 집착하는 성향을 좀 더 자기가 만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또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집착 없는 사람이 되면 분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실제하지도 않고. 제가, 그건 정말 좋은 건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 바다님하고 저하고 표현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집착 중독이 가장 되게 쉽다. 뭐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뭔가 사람들한테 의존하고 싶고, 매달리고, 이제 바다님 커피 얘기하셨지만, 저도 커피나 영상, 뭐 이런 거에 좀 자주 집착하게 되는, 그게 나는 되게 예전에는 저도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 무집착이란 그 잘못된, 제가 잘못 이해해서 무집착해야 되는데 아무리 무집착하려고 해도 이 힘이 더 세요. 훨씬 세가지고 포기를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저는 포기를 하게 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같이 하셨던 분이 집착 때문에 힘들다 그랬을 때 내가 공감이 되고 그거 한번 해봐라, 더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했던 게 그냥 한 소리는 아니죠. 이게 힘이 너무 세서, 그리고 이제 삶이 제한테 알려준 게 이제 그밖에 없다. 네가 생각하는 집착 없는 사람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알려주려고 저한테 온 건데, 처음에 왔을 때는 왜 내한테 이런 게 와가지고 막 그러나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홀로 있다, 좀 홀로 선다 이거에 대한 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은 없는데, 그때 홀로 선다는 거를 이렇게 하나의 점에서 삼각형이 있으면 이 삼각형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또 이것도 홀로 섰다는데, 이 가상의 삼각형이 이렇게 무너져 있잖아요. 무너졌다는데 이게 가상이거든요. 무너졌다 섰다. 감각적인.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서야 되지 않나 이게 있어가지고 무너진 것도 홀로 선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 무너진 건 아니고 홀로 선 거만 홀로 섰다고 하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이 실제하지 않는 게 실제라고 내가 집착을 하고 이대로 되고 싶어 하면서 저항을 하게 되니까 두 배의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홀로 선 모습을 바라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힘든데, 해결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올라온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게 답이거든요. 그것밖에 없고. 근데 반대의 모습이 그려진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강의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좀 자기 스스로를 믿어준 믿음이 있으면, 그래, 이것밖에 없다.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그 분별이 사라져요. 무너졌다, 홀로 섰다, 이런 거. 진정으로 홀로 선 사람은 무너져 보면 알거든요. 근데 안 무너지고 홀로 섰다 하면 다시 또 무너짐이었을 때 그걸 또 부정하게 되고 늘 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언젠간 되겠지라는 그 미망 때문에 계속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제 이 이성의
아니면 인간 에고의 성향이 그래요. 왔다 갔다. 둘로 나눠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자기가 좋아해요. 그래야지 뭔가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의미 부여도 되고, 뭐, 우리가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노력이 좀만 더 가해지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많이 해봤고, 그래서 저거는 제일 큰 게 초라함에서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게 이제 깨달음이죠.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걸 포기하면 깨닫게 돼요. 제가 실험 처음 할 때 포기했던 게, 아, 나 이거 이제 공부를 그 책 읽고 명상하고 이거 안 하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될 텐데 두려움이 컸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져요. 아, 이거 안 하면 나는 이제 끝난다. 근데 이제 제 마음에서는 그래, 어차피 나 못 깨달아도 괜찮아. 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깨닫기보다는 나는 그냥 나 자신으로 살래. 이런 마음이 더 컸고, 실제적인 건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또 실제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냥 워낙 오랫동안 명상하고 생각을 지켜보고, 감정을 지켜보고 하면서 내 나름의 치유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한 게 있어서 그걸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용기, 큰 어떤 상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깨달음인데,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게 나요. 아, 깨달음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 그래서 깨달음을 포기하면 진짜 깨닫게 된다는 게 정말로, 누가 표현했나 모르겠지만, 제 이해로는, 가상의 깨달음이죠. 내 반대의 깨달음이 아니고, 지금 나 자신으로 되어 있는 깨어남.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거든요. 음. 미래에 있는 건,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고, 앞으로 내가 노력 끝에 깨닫게 될 나, 이 세 가지가 다 상상이고 판단이거든요. 깨닫게 될 나라는 것도 없죠. 이미 우리는 이제 중생 그대로 부처이다, 이런 말처럼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10년 뒤에 깨닫게 될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음.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하다 보면 깨닫겠지라는 어떤 기대랄까? 그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런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 굳이 이제 그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덜 두게 되겠죠. 깨달음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지금 겪는 것, 그리고 그거를 만나감에 있어서 어떤 저항을 하는지, 회피를 하는지, 억압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겪는 거에 자기가 늘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함께 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는. 그걸 이름하여 이제 사랑한다, 내맡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면 모든 의문들이나 어떤 진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단지 남 얘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조금씩 와 닿거든요. 얘기할 때는 항상 저도 아, 두서가 없네. 이런데 녹화한 거 보면 또 나름 두서 있게 되더라고. 얘기할 땐 몰라요. 뭔 얘기, 이것저것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니까 이게 뭐 계획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하고 보니까 괜찮네. 이러는데, 그렇듯이 이제 어떤 두서나 방향, 어떤, 어, 이게 정말로 공간관념이 저도 항상 뭐 지금도 아예 없진 않는데, 이제 좀 사라져가는 공간관념이랄까? 어떤 장소나 내가 어디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가상적인 게 보이니까 제가 이걸 그나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해가 바로 되더라고요. 아, 이 기준에서 모든 게 다 거리가 생기고 하는 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와 나의 거리 그리고 우리가 뭔가 미래에 도달해야 된다, 뭐 깨달음에 도달해야 된다면 거리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실제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신비한 말 같지만, 너 자신보다 가까이 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거 자체거든요. 가깝다는 표현도 말이 안 되는. 가깝다면 약간의 거리가 있어요. 가상의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나와 가까이 있다. 함께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답이고 진실이거든요. 깨달음 그 자체고. 근데 감정 상태로 판단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작은 존재가 너무나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초라함이 그냥 초라하면 되는데 여기 판단이 들어가서 아, 난 초라하니까 좀 더 큰 존재가 돼야지 하면서부터 이제 자기 생각에 어떤 자기가 속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 감정과 동일시가 되고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되고 하는데
이 점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아이러니. 음. 근데 뭐 다른 분들도 공감이 안 할 수 있는데 가끔 살다 보면 자기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좀 예전에는 오히려 많이 없었는데 왜냐면 저도 너무 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할 때는 사람들이 초라하다 그러면 그것도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나는 안 초라한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그걸 힘을 이제 안 하니까 아, 난 원래 초라하게 느낀 이거를 극복하고자 그렇게 했구나라는 걸 이해가 됐는데 항상 저도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많이 노력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가면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특히 제일 두려웠던 게, 너 요새 뭐 하노? 이러면, 그거를 막 꾸며내는 걸 되게, 그러니까 뭐 하노 할 때, 야, 너 뭐 하냐? 이러면, 뭐, 그 전화 통화에서도 만들어낸 적도 있었거든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요새 뭐 도서관 가서 책도 보고, 뭐 그런 쪽으로만. 도서관 가서 책을 보든, 그냥 잠을 자든, 똑같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 프로그램 돼 있던 게 뭐냐면 더 가치 있는 게 항상 있다는 거면서 책 보는 건 좀 더 가치 있는 거고 집에서 잠자는 건 더 가치 없는 거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제 두려워서 누가 물어봤을 때는 항상 뭔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 자체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게 더 가치 있고 이게 더 가치 없지 않고 보다 더 낫다, 보다 더 가치 있다는 판단이 어, 우리가 흔히 이제 물건을 살 때도 그러잖아요.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가치 없다. 근데 사실 이 임의적인 가치가 우리가 프라이스라고 가격으로 매기잖아요. 이게 다이아몬드는 2억, 뭐, 이거는 뭐, 근데 이 가치가 변동되잖아요. 막, 근데 실제 다이아몬드는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대로인데 이 가격은 계속 바뀌잖아요. 뭐, 금시세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회사는 그대로인데 그 회사의 가치가 등락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대로거든요. 우리가 이름 붙여갖고 계속 바뀌거든요. 무가치하다, 가치 있다. 이게 되게 단순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뭐 당연히 가격 내려가지, 뭐, 가격도 내려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가치도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아요. 가치에 따라, 어떤 등락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진 거에 따라. 근데, 완전히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저도 이제 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제 포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했냐 이러면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일을 이제 열거 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산다. 최근에도 했을 수도 있는, 최근에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로 근데 가치라는 게 되게 임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주관적인 거고 되게 변하잖아요. 가치도. 나이에 따라, 지위에 따라, 어떤 사회적 평판에 따라. 너는 잘났어, 잘했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근데 사실 이 하나의 게 있으면 여기에다 뭐 가치가 있다든 가치가 없다든 부정적이라든 긍정적이라든 사랑이 있나 하든 사랑이 없냐 하든 여러분들은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워낙 이름 붙이고 판단이 들어온 게 너무나 강해서 금은 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비교하면 금보다 더 가치 없는 게 많잖아요. 근데 금은 금이고, 뭐 표현하죠? 저는 저고, 뭐. 근데 비교 상상이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거 자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비교하면 이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가치가 없다, 있다. 저 사람은 깨달았고 나는 못 깨달았다. 비교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살아오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좀 비교하면서 살아온 그 세월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뭐, 여기 계신 분 말고도 모든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이 안 돼요. 의미가 있다 없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풀을 베고 뭐 쓰레기를 줍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사회에 큰 기여를 해도 둘다 지극히 작은 거가 큰 거가 같다는 게 둘 다 형태는 크고 작은데 무한한 접촉을 하고 무한과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뭐 작은 먼지 하나는 마찬가지. 작은 먼지 하나의 점이 어, 무한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큰 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도 형태로 되게 크고 거대한 일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 일상에서 뭐 물을 마신다 그래도 항상 우리는 무한과 접촉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크기로 판단하면 이거는 너무 작은 일이고 이건 큰 일이다 판단하지만 지극히 작은 것 속에 어, 정말로
크다란 표현보다는, 어떤 형태 없는 것들이 항상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너무 작고, 아, 이게 어떻게, 아니, 늘 나가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힘들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작은 느낌이 어떻게 무한한 거고 한계가 없는 거냐는데, 그 느낌에 조금만 있어 보면, 그것과 함께 해보면, 그 느낌이 알려주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해방을 맞게 되고, 한 번만 그러면 이제 안 움직여요. 자기 스스로 안 움직여요. 어,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도 잘 안 생기고, 그리고 또 말로 표현을 못해도 이게 가상적인 게라는 걸 알거든요. 저도 실제적인 게 가상적인 게 되고, 가상적이라고 추상적인 게 되게 뭔가 저런 말들이 말이 맞나라는 게 이제 실제적인 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라고 얘기하지, 뭐 시간관념, 거리, 공간,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이제 내가 아무리 들어도 저게 너무 추상적인데 란 말들이 좀 실제적으로 와닿는 그런 좀. 근데 삶은 똑같죠. 삶은 똑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게 와닿는 그런 게 있고. 몸이 저는 요새 허하다 그래갖고 이상하게 에어컨도 틀어놨는데 식은땀이 왜 이렇게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아프고 그런 건 아닌데 기력이 좀 많이 빠져서 아까 하루에 한 끼 먹다가 이제 한 끼 더 늘렸다. 먹는 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하는데. 그래서 진짜로 공부를 잘 해 나간다를 표현해 보면 뭐냐면 어떤 걸 오히려 더 많이 알거나 많이 자기가 판단이 딱딱딱 되거나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모호해져 가는 어떤 시간, 공간, 거리,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판단들, 잘한다는 판단, 못한다는 판단, 내가 대가 된 건가 안 된 건가 이런 판단들이 다 무너져 가는, 마치 그 성경의 바벨탑을 하나씩 쌓아가다가 무너져 가는, 그러면서 무너지는 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너지는 걸 보통 싫어하는데 무너진다는 게 정말로 진리가 드러날 때 보통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판단, 믿음, 관념들이 무너질 때, 혼란이 올 때, 그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우리는 그 무너짐보다는 이제 정리된 좀 벽돌처럼 이제 견고하게 잘 쌓아놓은 집만 원하지, 무너졌을 때 무한한 어떤 대지랄까? 한계 없는 대지가 조금씩 발견이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가 좀 문제로 삼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그 성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 동안 이제 뭐 그렇다고 했지만, 대체로 또 혼란이 많았던 게, 대체로 이제 누워있으면 혼란이 많이 들었거든요. 음,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뭔가 잡을 건 없는, 임주님도 한 표현하셨는데, 이 우주에 혼자 된 것 같고,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는, 저가 그 느낌을 너무나 잘 알고, 일주일간 대체로 그랬는데, 이게 고통스럽지가 않았어요. 예전에 그 막 잡으려고 하고, 이거 뭐 이러면 안 돼, 이랬으면 고통스러운데, 근데 생각보다 고통스럽진 않거든요. 아무리 큰 혼란이 와도. 이 저항감이 고통을 만들어내는데,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잡아야 돼, 뭐 아니면 뭔가 해야 돼, 뭐 이런 자기 스스로 이제 애를 쓰고 벗어나려 하면서 더 고통스러워요. 저도 처음에는 혼란이 조금만 와도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 게 왔다. 좋은 게 왔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뭐 딱히 나쁘다는 생각도 당연히 안 들고 하니까 일주일간 이렇게 대체로 허한 육체적 상태와 혼란을 좀 겪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계기로 혼란을 또 많이 찾아왔구나 해갖고 혼란을 겪고, 그냥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었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좋다 이렇게 하고, 예,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자유. 좋은데.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설명만 들으면 가장 두렵고 가장 외로울 수도 있는데, 어떤 것도 잡을 게 없는, 어, 그거 이제 KT가 한번 표현한 걸로 봤는데, 이 우주에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을 때, 뭐라 뭐라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은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익명이 아니구나. 아까 임주님도 한번 표현하셨지만, 혼란이었을 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우주에 혼자 된 거, 무주미화된 것 같다 표현하셨을 때가 너무 기뻤거든요. 저도 그 마음 안다고 했던데.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는 게 꼭 그거를 일부러 겪으라가 아니고, 그걸 왔을 때 정말로 나쁜 게 아니고 괜찮은 거고 좋은 거거든요. 다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땅 위에 있지 하늘 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 보통 하늘이 위에 있다는데, 땅이라는 표현을 이제 비유적 표현해서 이 현실과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바벨탑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들어온, 우리가 오랫동안 학습해온 나 자신이라고 믿어온, 그게 무너질 때 고통이 온단 말이거든요. 근데 고통이 이제 일부러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니고, 무너질 때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린 쌓아가는 쪽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무너지는 게 그 쌓는 거랑 반대로 여기서 이제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 하지도 않고, 사실 이것도 뭐 무너진다 표현했지만 진짜로 무너져 보면 무너지는 게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으면 돼요. 내 생각의 문제가 답이거든요. 내 생각의 답이 실제 하지도 않고, 정말로 그런데 그거 하나면 돼요. 내 생각의 문제가 답이거든요. 거기가 진리로 가는 문이고, 그 문, 저는 제 경험상 그 문밖에 없었어요. 불안, 초라함, 비참함, 수치심. 누가 이렇게 예전에 한번 표현했지만, 얘가 심리 그 글 적는 데서 이거 맨날 이런 거만 적었다가 정환 씨는 맨날 부정적인 거 정도 제가 삐져갖고 글 안 적었는데, 한때 제 눈에는 부정적인 게 아니니까 이것만 경험하고, 그리고 저도 기쁨 다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의 존재에서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하는데, 옛날에 저도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저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했지만, 이건 부정적인 나고 이게 긍정적인 나고, 아니면 치유를 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고, 이건 치유가 다 끝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 저만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 미래의 목표랄까 그게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짜증도 올라오고 기쁨도 올라오고 감사도 올라오고 하면 되게 평범한데, 이제 더 이상 자기 분열이 없잖아요. 뭐가 되어야 될 것도 없고, 여전히 파도는 치니까 잡생각도 올라오고, 뭐 제가 잘 겪는 이제 혼란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파도고 바다의 출현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 바다의 어떤 감각도 당연히 자주 조절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근데 이 단순한 게 이제 오랫동안 들어온 것 때문에 이제 둘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의문을 가지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죠. 아니, 그래도 그런 감정 속에 있으면, 뭐, 안 되지 않나 해서, 이제 보통 치유라고 할 때 보통 그거를 이제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상식이랑은 안 맞죠, 솔직히. 그러니까 생로병사 중에 병사만 제거되고 생로면 남기려고 하는데, 진정한 생로병사에서 해탈은, 부처님도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이 생로병사 해탈은 이대로거든요. 이 생로병사 속에 무한한 게 그대로 있거든 말이에요. 해탈이 우리가 보통 해탈은 생로병사를 겪는 한 평범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되는 건데, 실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약간 뭐 비유적인 건데, 약간 약간 뭐 이대로, 이 배경, 이 바로 생로병사의 해탈은, 그러니까 이미 해탈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차선을 비유하면 이렇게 쭉 가잖아요. 차선. 이렇게 쭉 가면은 해탈은 좀 더 멀리 가고 빨리 가고 되는 게 아니고, 마치 갑자기 이제 다른 차선이 변환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있네? 제 경험도 그랬어요. 어? 나는 늘 감정만인 줄 알고 몸만인 줄 알았는데 뭐가 있네? 여전히 늘 함께 있어요. 이렇게 늘 함께 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이게 평면을 비유하면 이게 함께 있는데, 그냥 앞으로만 갈려죠. 계속 미래를, 내가 절로만 가면, 가던 길을 멈추니까 쭉 가다가 갑자기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그런 전환이 일어나고, 그걸 뭐 보통 견성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뭐 성품을 받다 표현하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살아가는 한 개인, 그리고 개인적인 게 아닌 게 항상 함께 있거든요. 동시에. 근데 갑자기 전환이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마라, 아니면 좀, 제발 좀 그 속에 있어라 하는 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똑같은데 달라요.
완전히 똑같지도 않고 평범함 속에 평범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범함 속에 고쳐서 이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 같은 성질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성질 자체가 좀 다르긴 한데 일로만 계속 가니까 이걸 말해 질적 변화, 성질 변화라고 하는데 이건 마치 비유하면 얼음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성질 변화가 일어나요. 형태 변화가 아니고 성질 변화. 우리가 보통 하는 형태 변화. 이 작은 모습에서 큰 모습. 어, 성질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물이었네, 항상. 늘 얼음처럼 느껴지잖아요. 좀 작으면 저도. 나는 두렵고 눈치 보고 넌 얼음 같아. 그러니까 얼음 아닌 거 보면 이제 좀 유연하고 뭐 이걸 노리다가 노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라다가 이렇게 성질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전화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서 감정 상태로 뭐 내가 너무 얼음 같아, 내가 너무 굳어져 있어, 구속돼 있어 하지만 그대로 물이거든요. 근데 거기 있어 보면 거기에 성질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부가 물이고 전부가 빛이라는 게 정말로 자명하거든요. 거기 있어 보면. 그거를 이제 애틋하게 제가 1시간 이제 딱 보니까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1시간 또 길게 얘기했는데, 어, 그러니까 물이 되려고 하기 전에 얼음인 자신을 좀 사랑해 줬으면, 있는 그대로 만나 줬으면 하는 마음.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얼음이 부정적이고 수증기만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단지 상처 때문에 좀 제한돼 있고, 좀 좁게 느껴지고, 좀 답답하고 갑갑한데, 이대로 물이거든요. 그 속에서 있으면 그 상처가 저절로 뭐 녹는다 표현해도 되고 저절로 그 상처 속에서 자기가 단 한 번도 제한되어 있지 않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어떤 성질 질적 변화라는 표현들 형태 변화가 아니고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형태 변화를 원하지 마세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계속 그 형태만 바뀌어요. 그리고 그 형태에 물들지 않는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계속 유한에서 유한으로, 유한에서 유한으로만 가지. 진정한 어떤 자유나 심은 없으니까. 제발 형태 변화보다는 지금 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 형태가 답이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삶의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려고 무기력의 모습으로, 초라함의 모습으로, 좀 저 같은 경우 찌질한 거나 뭐 이렇게 눈치 보고 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그 모습만으로 너무 평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전부를 긍정과 부정이 아닌 여러분의 전부는 주어진 거거든요. 주어진 거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거고 당연히 인간이면 누구나 주어진 것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부정이니 긍정이니 할 수 있겠어요. 분노를 내가 원해서 가지게 된 것도 아니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해서 기쁘는 거 이거 웃음도 뭐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삶이 주어진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죠. 삶도 우리 자신을 판단 안 하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그대로 같이 있는 거거든요.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 직업이 어떠하든, 그대로.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또 그 유한 속에 있는 무한을 조금씩 발견해 가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시간 정도를 제가 좀 애틋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질의응답 때 우리 자신의 빛, 물을 또 같이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1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씨가 오늘 쉬었다가 또 봬요.